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 김정기입니다. 2021년 2월 10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79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1위 등극하다입니다. 한국갤럽이 최근에 발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를 보게 되면 이재명이 27% 전후의 지지율로 10%의 이낙연, 9%의 윤석열을 크게 앞섰습니다. 먼저 민주당 지지층 응답자 중에서 이재명 지지율은 45%로 이낙연 23%의 약 2배입니다. 1년 전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중 47%가 이낙연을, 5%가 이재명을 선택한 것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엄청난 지지율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재인의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중에서 47%가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이낙연 지지율은 22%로 절반 이하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선의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를 통해서 보게 되면 더욱 명쾌해집니다. 진영 논리로 보게 되면 어떨까요? 민주당의 충성스러운 지지 그룹인 진보층에서 45%가 이재명을, 17%가 이낙연을 선택했습니다. 세대 구도로 보더라도 문재인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지는 4050 세대의 선택이 주목할 만합니다. 40대는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인 97세대고요. 50대는 60년대생 80년대 학번인 이른바 86세대입니다. 40대 이재명 지지율은 38%, 이낙연 지지율은 9%로 조사되었습니다. 50대에서는 이재명이 30%, 이낙연이 12%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역 구도로 보더라도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년 전 갤럽 조사에서 광주 전남북은 이낙연에게 50%, 이재명에게 3%의 지지율을 보여준 반면에 이번에는 이재명이 32%, 이낙연이 29%의 지지율을 확보했습니다. 직업별로는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층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 칼라도 이재명으로 돌아섰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이 32%, 이낙연이 9%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철저한 비주류로 냉대를 받았던 그가 급부상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날개를 달기도 했지만 그의 최대 경쟁자였던 이낙연이 호남 대망론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이재명 지지율 상승세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재명의 무엇이 민주당의 기득권 벽을 넘어서게 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국민이 공감하는 개천용, 개천에서 용이 나다, 개천용 스토리가 있고요.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집어내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단순 소박하지만 촌철살인하는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의 행정가로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의 위기 대처 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는 무게파로 중도 확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의 대권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합니다. 4.7 보궐선거가 끝나면 1위 이재명 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호남의 지지를 받는 이낙연 또는 이낙연 추락 후에 호남 대망론에 편성할 수 있는 정세균의 도전, 임종석으로 대표되는 586 세대 리더그룹의 저항, 대법원에서 무죄 받으면 봉하마을 적통으로 대깨문의 지지를 얻고 나올 김경수 대세론 등 곳곳에
복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보게 되면 이재명이 1위로 독주하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봐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정작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이 아주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깨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심이 후보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최종적인 오더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재인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문재인의 최대 관심사는 퇴임 후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 정치사가 결코 안전장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태우는 정권 창출의 은인이자 절친인 전두환을 백담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했고, 김영삼은 집권을 도와준 노태우를 감옥으로 보냈고, 노무현은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여 킹메이커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던 김대중의 대리인 박지원이 수용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입장에서는 김경수가 최선일 건데요. 대법원의 최종심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차선이 이낙연인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 본선 경쟁력이 문제입니다. 차악이 이재명인데 본선 경쟁력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최악은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즉 정권 교체죠. 문재인의 셈법은 김경수가 되면 교도소에 가지 않을 것이고, 이낙연이 되면 교도소 2년 복역 후에 사면이 될 것이고, 이재명이 되면 교도소 4년 복역 후에 사면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영원히 콩밥을 먹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대통령의 당선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본인의 개인기도 있겠지만 2022년 대선 지형이 민주당에 유리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시대 정신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성남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판이 있고요. 경기도정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어떨까요? 그는 민주당에서 보기 드문 반북주의자로서 중도와 중우 진영까지도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가 지역과 세대 구도에 적합할까요? 그는 TK 출신으로 부울경은 아니지만 영호남 연합군으로 대응을 하고 특히 경기도 현역 도지사로서 상당한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20대, 30대, 40대, 50대 등 전 세대에 걸쳐서 고른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대중선동과 복지 파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뿌리 깊은 불신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결론입니다. 4.7 보궐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선 주자들끼리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1위인 이재명에게 전방위적인 포화가 집중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죠. 과연 그가 최종적으로 웃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현재 권력인 문재인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문재인인들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